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십 년간 노인 진료에 몸담아오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단지 조금만 더 일찍 알아차렸다면 막을 수 있었던 뇌졸중 환자들을 만났을 때입니다. 저는 박 박사입니다. 도시부터 시골까지, 종합병원부터 작은 보건소까지 40년 넘게 다양한 환경에서 노인 환자들을 돌봐왔습니다. 오늘은 그 수많은 진료 경험 속에서 느낀 점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나이 들어가며 서로를 지키고 도울 수 있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을 위한 다른 건강 정보도 받아보시려면 채널 구독도 꼭 해주세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새소리를 들으며 심호흡을 한 뒤 하루를 시작하는 평범한 일상에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몸이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으셨나요? 팔 한쪽이 저리거나 걸음이 약간 비뚤거나 양치할 때 칫솔을 잡는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단순한 피로일 수도 있지만 매우 심각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뇌졸중의 초기 증상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걱정을 끼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사례를 직접 목격해왔기 때문입니다. 어느 겨울날 광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이 따님 손에 이끌려 어렴풋한 의식 상태로 내원하셨습니다. 오른쪽 몸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따님은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아버지가 전화를 거셨는데 발음이 이상했어요. 꿈을 꾸시는 줄 알았죠. 그런데 아버지가 걷는데 발이 자꾸 끌리는 걸 보고 너무 무서워졌어요. 그분은 김 선생님이셨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고 매일 운동하시며 식사도 거르지 않고 흡연이나 음주는 일절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최근 수면이 얕아지고 혈압이 들쭉날쭉했던 것을 단지 나이 탓으로만 여기셨습니다. 검진 결과 이미 뇌졸중의 위험 신호들이 명확히 나타났던 상태였습니다. 다만 그것이 간과되었을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을 갑작스럽게 닥치는 천재지변처럼 여기십니다. 그러나 큰 폭풍이 오기 전에도 바람이 불고 하늘이 흐려지듯 신체는 항상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인지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 신호 중 하나가 바로 이상한 피로감입니다. 단순한 과로에서 오는 피로가 아닌 이유 없이 에너지가 서서히 빠져나가는 느낌. 제가 한 어르신께 어디가 불편하세요? 라고 여쭈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모르겠어요. 그냥 속이 텅 빈 것 같아요. 라고 답하셨죠. 막연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매우 정확한 표현입니다. 기계로 측정할 수 없는 피로감. 그것이야말로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감각이 며칠간 계속되고 수면에 어려움을 느끼며 식욕이 떨어지거나 원래 좋아하시던 화초가꾸기나 요리에도 흥미가 없어졌다면 꼭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대형 병원에 가서 고가의 검사를 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소한 아침과 저녁으로 혈압을 측정해보세요. 수치가 불규칙한지 확인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압 측정기가 없다면 가까운 보건소나 가족의 도움을 받으셔도 좋습니다. 하루하루 혈압 수치를 기록하는 습관만으로도 저는 여러 심각한 사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피곤한 건 당연한 거죠.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당연함이 곧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가을이 되면 낙엽을 더 많이 떨어뜨린다고 해서 그저 가을이구나 하고 넘길 수는 없듯이 그 뿌리가 마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70세, 75세, 심지어 80세라 해도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다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제가 자주 환자분들께 드리는 조언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실천하지 않는 분들이 많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가장 소중한 친구처럼 돌보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기 전에 먼저 손발을 가볍게 움직여 보세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은 뒤 눈을 감고 손가락과 발가락의 감각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따뜻한지 차가운지 어디가 은근히 아픈 곳은 없는지. 이 모든 동작은 분도 걸리지 않지만 조기 징후를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한쪽은 또렷하게 느껴지는데 다른 쪽은 희미한 느낌이 있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간단한 자가 테스트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양치질 후에 정면을 보고 서서 두 팔을 앞으로 뻗은 채 눈을 감고 10초간 버텨보세요. 이때 한쪽 팔이 밑으로 처지거나 떨리는 증상이 있다면 운동신경계에 가벼운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뇌졸중이 발생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나를 조금 더 챙겨줘 라는 몸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때로는 아주 사소한 변화들입니다. 흐릿한 눈빛, 약간 휘청거리는 걸음, 혹은 글씨체의 미묘한 변화, 이런 것들이 바로 생명을 지켜주는 단서일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행동하십시오.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로감이 오래 지속되거나 걷는 방식이나 말투가 달라졌다면 그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몸이 보내는 이제는 나를 좀 더 챙겨줘야 해요 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자신을 지키는 길 위에 올라선 것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 많은 건강 이야기와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능한 한 모든 분께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가족, 친구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을 더듬거나 입꼬리가 비뚤어지는 것은 뇌졸중이 이미 발생한 후에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주 미세한 변화들도 사전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꽤 많은 환자들이 물, 딸, 밥 먹자 같은 아주 단순한 단어조차 발음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입은 열리는데 혀가 잘 움직이지 않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잘 조절하지 못하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평소 대화할 때 발음이 전보다 뚜렷하지 않거나 자주 숨이 찬다고 느껴진다면 단순히 나이 탓이라 넘기지 마세요. 자녀나 이웃, 신뢰하는 사람에게 목소리를 녹음해달라고 부탁한 후 본인의 평소 말투와 비교해 보십시오. 스스로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것만큼 변화인식에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얼핏 보기에는 상관없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얼굴 표정입니다. 한쪽 입꼬리가 처진다든지, 눈의 좌우 균형이 다르다든지, 웃을 때 미소가 삐뚤게 느껴진다면 그건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안면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수건이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얼핏 보기엔 이상 없어 보여도 자세히 보면 균형이 무너져 있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진료 중 환자에게 미소를 지으며 하고 길게 발음해 보도록 요청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볼, 턱, 눈 주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어느 한쪽이 약하거나 반응이 느릴 경우, 또는 눈꺼풀이 한쪽만 더 처져 보일 경우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간단한 자가 테스트는 이를 살짝 물고 양쪽 볼을 손가락으로 눌러 감각이 대칭적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힘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느낌을 느껴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목소리가 어제와 조금 다르거나 입이 비뚤어졌거나 몇몇 단어의 발음이 어려워졌다면 그건 우리 몸이 미리 울리는 경고벨일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겁낼 필요는 없지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잠시 쉬면서 가까운 가족이나 의사에게 연락해 보세요.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혈압을 재어보세요. 이후 몇 시간 동안 상태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증상이 시작된 후 3에서 6시간 안에 대응할 수 있다면 향후 말하기, 걷기, 일상생활의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의 신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목소리가 전과 달라졌다고 느껴지신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때로는 단 1초 동안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인 환자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두 다리를 잘 살펴보세요 라는 것입니다. 걷고 균형을 잡는 기능만이 아니라 뇌 깊숙한 곳의 이상을 조기에 드러내는 지도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떤 경우에는 두통이나 말, 더듬기보다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걸음걸이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신발이 미끄러워서 또는 바닥이 기울어져 있어서라고 생각하지만 그 원인은 몸 바깥이 아닌 신경계 내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돌본 환자 중에 민 선생님이라는 79세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동네에서 건강하고 날렵한 모습으로 유명한 분이었죠. 매일 공원에 나가 기체조를 하시고 젊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걷는 자세를 지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완만한 경사를 걷던 중 갑자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발을 헛디딘 것도 아니고 장애물에 걸린 것도 아닌데 그냥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민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걷고 싶은데 누가 다리를 붙잡는 것 같고 왼쪽으로 자꾸 휘는 바람에 중심을 잃었어요. 그날은 제가 처음으로 걸음걸이 변화로 시작된 뇌졸중 전조 증상을 직접 목격한 날이었습니다. 실제로 발병 며칠 전부터 다리가 무겁고 발을 떼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근육통이나 날씨 탓으로 여겨 넘기셨던 것이죠. 이처럼 스스로를 과소평가하는 자세는 많은 고령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다리가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그 말을 듣는 법을 배우지 않았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자가 진단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늘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똑바로 서서 양팔을 벌려 균형을 잡고 눈을 감은 채 앞으로 5걸음을 걸어보세요. 만약 걸음걸이가 한쪽으로 쏠리거나 발바닥이 땅을 고르게 딛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뇌의 운동 제어 기능에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한 발로 10초간 서보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기 힘들거나 심하게 흔들린다면 단순히 다리 근육이 약해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기 경고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뇌를 기관차 운전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리는 그 뒤를 잇는 객차입니다.
운전사가 방향을 조금만 잘못 잡아도 기차 전체가 레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 그 미세한 방향 이탈을 조기에 발견하면 제때 바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발목을 돌리고 발가락을 움직여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일어설 때는 몇 초간 그대로 서서 다리의 안정감을 느껴보세요. 몸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급하게 움직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걸음걸이가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지면 느슨하거나 감각이 둔하거나 무게 중심이 흔들리거나 그 순간을 기록해 두세요. 메모를 하거나 가족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다리는 나이가 들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해짐이 양쪽이 다르거나 방향 감각이 무너지는 시기라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중요한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조기에 듣고 조기에 대응하면 우리가 스스로 걷는 자유, 지팡이도, 휠체어도, 약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고령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겉보기에 작아 보이지만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알려주는 부위, 그것은 바로 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몸이 피곤하거나 이상이 있을 때 손에 먼저 변화가 생긴다는 걸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값비싼 의료 장비도 복잡한 기술도 필요 없습니다. 단순한 악수, 손을 펴고 쥐는 동작만으로도 우리 몸 상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84세의 강 어르신은 평생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그의 손은 매우 강해서 톱질, 끌질, 무거운 물건도 쉽게 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님에게 차를 따라 드리던 중 오른손으로 들고 있던 주전자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손이 아프지도 저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힘이 없어요. 가족들은 나이 탓이라 여겼지만 저는 단번에 그게 평범한 증상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하루가 차에 지나지 않아 강 어르신은 오른쪽 몸이 부분 마비되는 증상을 보였고 다행히 빠르게 대응한 덕분에 큰 손상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의 악력,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조기 뇌졸중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손 움직임을 담당하는 뇌 부위는 혈액과 산소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평소보다 병뚜껑을 열기 힘들어졌거나 젓가락을 들 때 손이 떨리거나 예전엔 한 손으로 들던 물건을 양손으로 들어야 한다면 그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신경계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간단한 자가 테스트를 하라고 권합니다. 부드러운 고무공이나 둥글게 마른 수건을 양손으로 쥐고 10초간 고르게 눌러보세요. 만약 한 손이 느슨하게 느껴지거나 힘이 고르지 않거나 빨리 피로해진다면 그건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징후입니다. 또한 글씨 쓰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젠 예전처럼 사인을 못하겠어요. 글씨가 떨리고 기울어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소 글씨를 자주 쓰지 않더라도 손의 감각과 힘을 매일 점검하는 습관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징후가 있습니다. 바로 이유 없이 찾아오는 저림입니다. 한 자세로 오래 있어서 생기는 저림이 아니라 이유 없이 엄지, 검지 또는 손바닥 절반에서 시작되는 저릿한 감각입니다. 어떤 분은 개미가 기어가는 느낌 혹은 미세한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손목에서 어깨까지 퍼지는 이 증상이 있을 때 무조건 안마나 파스를 붙이기보다는 먼저 조용히 앉아 혈압을 재고 증상이 시작된 시간을 기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가능하다면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상체를 약간 세운 자세로 쉬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세요.
손으로 글씨를 쓸 수 없게 되고 밥그릇을 들지 못하고 손자 손녀의 손을 단단히 잡을 수 없게 된 뒤에야 손의 중요함을 깨달아서는 안 됩니다. 손바닥을 펼칠 때마다 나는 지금 진짜 건강한가? 내 몸은 지금 내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지?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신호가 들렸을 때 그에 맞는 관심과 돌봄으로 꼭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미세하지만 위험한 신호 중 하나가 시력이나 주변 공간 인식 능력의 변화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요즘 자꾸 깜빡깜빡한다. 눈이 노안이라 흐려졌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변화가 단순한 노화 때문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인지하지 못하십니다. 사실 그것은 뇌졸중이 다가오고 있다는 몸의 조용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알아챘을 땐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별일 아니겠지 하고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백 선생님이라는 76 세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버스 운전을 해오신 분으로 반사신경과 방향 감각에 자신이 넘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늘 다니던 슈퍼마켓에 가던 길에서 익숙한 골목길을 기억하지 못해 길을 잃으셨습니다. 수천 번 넘게 지나던 길이었지만 삼거리 한가운데서 한참을 멈춰 서 계셨다고 합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였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왠지 왼쪽으로 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꿈에서 막 깨어난 사람처럼 멍했죠. 여러분, 방향 감각을 잃거나 한쪽 시야가 흐려지는 감각, 절대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뇌는 단지 팔다리를 조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시각정보 처리, 공간인식, 얼굴과 색상 식별까지 맡고 있는 복잡한 기관입니다. 이 기능을 담당하는 부위가 일시적으로라도 혈액 공급에 장애를 겪으면 아주 섬세한 방식으로 몸은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한쪽 눈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거리감을 잃거나 계단을 오르며 높낮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사물의 위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매일 아침 간단한 테스트를 권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방 안에 익숙한 물건, 벽시계, 액자, 창가의 화분 등을 한쪽 눈으로 본 후 반대쪽 눈으로도 봐보세요. 만약 어느 한쪽이 유독 흐릿하게 보이거나 이미지가 기울어져 있거나 일그러져 보인다면 꼭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자꾸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거나 의자 다리에 걸리거나 물을 따르다 흘리는 일이 잦다면 이미 공간인식 능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공간 감각의 왜곡이나 시야 흐림은 단지 눈의 피로나 노화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시각 정보를 처리할 만큼 충분한 혈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70세를 넘기면 시력 검사는 단순히 글자 읽기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물 인식 능력,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반응, 양쪽 시야의 균형 감각까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자주 제안하는 방법은 방 한가운데에 서서 가볍게 한 바퀴 회전한 후 눈을 감고 3초간 가만히 있어 보는 것입니다. 이때 어지럽거나 방향 감각을 잃는다면 꼭 검진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자녀나 가족에게 오늘은 거리 감각이 좀 이상하다. 계단이 평소보다 낮아 보였어. 같은 말을 꺼내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그런 작고 단순한 표현들이야말로 가족들이 여러분의 상태를 조기에 인식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본인입니다. 불편함이 느껴지면 기다리지 말고 행동하세요. 화초를 돌볼 때 잎이 한쪽으로만 누렇게 변하면 단지 계절 탓이라고 넘기지 않죠. 뿌리에 이상이 있는지부터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 눈이 흐릿하고 걸음이 삐뚤어지고 기억이 어딘가 흔들리는 듯하다면 그건 단순한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뇌가 보내는 조용한 메시지입니다. 나를 좀 더 들여다봐줘요.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여러분, 뇌졸중을 겪은 분들로부터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은 고통이 아니라 놀람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잘 걸었는데, 신문도 읽었는데라며 오늘 갑자기 손이 안 움직이고 말이 나오지 않는 그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자신이 자신을 배신당한 것 같은 충격이지만 조기에 발견했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혈관이 예전만큼 유연하지 않고 신경신호도 불규칙해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수면 부족, 복약 시간의 혼란 등이 더해지면 뇌졸중은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30초만 시간을 내어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 박동을 느껴보시라고 권합니다. 맥박이 고른가요? 빠르거나 느려지는 구간이 있나요? 맥박계를 사용하면 좋지만 손목이나 목에 두 손가락을 대고 15초간 맥을 잰 뒤 살을 곱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숫자보다 박동이 일정하고 강한지를 느끼는 것입니다. 호흡도 마찬가지입니다.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5번 반복해 보세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쉬고 있음에도 숨이 찬다면 꼭 주의하세요. 병원에 가는 걸 꺼리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반복되는 권고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단한 한 번의 진찰이 평생의 의존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제가 돌본 어느 할머니는 조기 발견으로 가벼운 뇌졸중에서 회복하셨습니다. 지금은 직접 구운 빵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을 만큼 건강해지셨고 이렇게 웃으셨죠. 그때 제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길 잘했어요. 안 그랬으면 지금쯤 누워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무력한 노년을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심장 박동, 숨소리, 가슴 속의 미묘한 울림까지 우리 몸의 작은 신호들을 귀 기울여 듣는다면 우리는 더 건강하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는 걱정을 더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평정심과 명확한 눈으로 자신의 몸을 살피는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호흡이 짧아지고 몸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절대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세요. 단 한 번의 멈춤과 주의가 여러분의 자유로운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의 노년 건강 여정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